은퇴를 하면은 후배 직원들이 꼭 연락 주십시오. 식사도 자주 하시죠 선배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딱 은퇴하면은 왜 연락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은퇴 후에는 회사의 인간관계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준비를 안 하면 아직까지 저희 회사의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머무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그거를 후배들이 즐거워하면 좋은데 즐거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꼽힙니다. 남성 4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숫자가 무려 3,500만 명이 넘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의 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국민 10명 중에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데요.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이른바 지금 상태값이 어떤지 살펴보면요. 우리 개개인의 앞으로의 모습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초고령 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 이 책의 저자이자 은퇴 시니어 트렌드 전문가 지방자치TV 김웅철 대표님을 모시고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인생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본이 일단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 말이 저는 들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일본은 이제 2005년에 와, 들어갔으니까 약 20년 전인 거죠. 그걸, 20년 먼저 고령화에 매를 맞고 있다고 그럴까요? 네. 매는 아닌데 고령화를 먼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 선배들입니다. 예, 은퇴 선배들이 은퇴 후에 아쉬워하는 것들, 뭐 건강이나 돈, 생활, 일과 인간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후회하는 후회 막급 탑10, 네. 이 부분 한번 각 분야별 1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도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 노후의 3대 자본 그래가지고 네. 네, 건강, 돈, 그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서 네. 이 세 개 3대 자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안 갖추면 길면 길수록 노후가 네.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제 네. 관심사고요. 은퇴자들의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후회했던 부분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건강 분야에서는 저도 의외였거든요. 네. 근데 많이 이거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도 의외 나는데 뭐였을 것 같습니까? 이 1위가?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네. 좀 운동을 꾸준히 해서 아프지 네. 않기,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을 좀 더 이렇게 할 걸, 네.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보면 그게 이제 예. 정확히 2위가 운동을 해서 체력을 많이 길러둘 것, 뭐 네. 이런 이제 이야기였고, 네. 건강을 위해서 폭식하지 말 걸, 뭐 이런 거였는데, 네. 1위는 의외로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 치아 건강을 네. 잘 유지할 걸이라는 이제 내용이어서 그게 굉장히 1위군요. 의외였거든요. 예. 의외였는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치아 건강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노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즐거움 중에서도 먹는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벌써부터 전에 이제 와이프하고 어디 먹으러 다니는 게 가장 재밌는데,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먹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없잖아요. 치아는 이제 요즘에 이제 건강보험에도 적용이 되는데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전적인 면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치아 건강을 택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거 보고 나서 그때부터 그 전보다 치과를 한 2배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녀 답변이 건강 부분에 달리 있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체력 부분에 운동 많이 해둘 거리 많은 그런 답변이 많은데, 여자는 이제 몸매 관리, 피부 관리 이런 쪽에 많이 준비를 해둘 걸이라는 부분이 건강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후회를 많이 하던가요? 이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인 거예요. 이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예. 저축을 많이 해둘 네. 걸, 돈을 많이 모아둘 걸, 이런 이제 네. 남녀 공통점이었고요. 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일상의 생활 규모를 연금 생활에 맞게 줄여둘 걸, 이런 이제 후회라고 할까요? 사실 은퇴를 딱 하고 나서 자산은 갖고 있지만 매번 들어오는 월급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절벽같이 느껴진다고들 해요. 네. 그렇게 줄어들면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방에 일시에 그게 맞게 생활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미리미리 좀 생활의 규모를 줄여두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둘 걸 이런 이제 후회들이 돈 부분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일이나 인간관계 부분은 어떤가요? 일 부분에 대해서는 젊었을 때 좀 많이 이런저런 경험을 해 두었으면 좋을 거리라는 후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업도 그렇고 여행도 일단 많이 있는데 네네. 여행 같은 거는 이제 은퇴 후에도 좀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많이 해볼 걸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다. 이제 그런 후회가 많이 있었고요. 네.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대화를 많이 할 걸 그렇지 못하는 부분.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를 평소에 좀 많이 해뒀으면 노후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어갈 텐데 마치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자기 시간도 있으니까 부인하고도 그렇고 자녀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가 잘 안 거쳐주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가족과의 대화가 이제 좀 부족했던 부분을 후회하고 그리고 이 중에 좀 이렇게 인간 관계에서는 여자분들의 대답 중에 흥미로웠던 거는 부부 관계에서 이 네. 대답 중에 결혼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답변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여성분들은 계세요? 결혼을 신중히 할 걸, 심지어 이혼할 걸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게- 이 여러 가지 이제 남자분들은 그런 거는 없었고요. 뭐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일본도 비슷한데 이른바 직장 생활을 30년 하고 전업주부로 하고 이런 관계가 많아서 남자들은 거의 회사 인간이라고 해서 회사에 신경을 쓰지 이제 집에 이제 신경을 못 썼던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게 많이 답변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거 좀 왠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로 치면 소위 가부장적이라고 하는 그런 남녀 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은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은퇴하기 전까지 남편이 회사 다니고 하는 데 있어서 소위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챙겨왔는데 이제 은퇴 후에는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제 오히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쉬지도 못하는 약간 그런 게 돼서 이제 그런 결혼을 신중하게 할 걸 또는 이제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더 많은 게 아닐까요? 그 관련한 이제 좀 네. 재미있는 두 가지 테마를 이야기하면 이제 나리타 이혼이라 하기도 하는데 네. 홍원 이혼이라고 많이 하는데 은퇴하자마자 이혼장을 내미는 왜냐면 은퇴하면 이제 퇴직금도 나오고 이제 네네. 연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실 반반으로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황혼 이혼이 그때 많이 그렇군요. 제기당했고요. 회사원들이 어. 겨울연가 일본에서 재용준 신드롬이 불었던 예. 겨울연가가 있는데 그때의 팬들 중년 여성들 또 사실은 배용준 주인공이 굉장히 이제 여성들을 다정하고, 따뜻하게 예. 다정하게 안아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고 지금 그렇지 못한 남편과 대비되고 과거의 자기 추억을 되살리면서 그게 은퇴 시절에 바람이 확 불어서 일본에서 겨울연가 큰 봄이 불었던 그것도 이 맥락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직장인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거주지인 지역사회로 귀환하는 걸 두고 지역 대비 그렇게 부른다고요. 네. 네. 굉장히 좀 저는 재미있는 용어였는데 네. 이 말이 나중에 뭐 한 5년 10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 용어가 예.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흥미로워서 이거를 한국에 전달을 굉장히 하려고 데뷔라는 게 이제 처음 입문하다 이제 이런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일본의 베이비 부머들 단가이 세대들이라고 했는데 2007년에 60세가 됐어요. 정년이 47년생들이거든요. 네. 시작이. 그러니까 2007년이면 60세가 되잖아요. 700만 명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2, 3년에 걸쳐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집에서 이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이 많은 인재들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2007년 문제라고도 했었어요. 네. 뭐 인력에 빠져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회사 차원이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역으로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고 건강하고 이래서 지역 사회를 잘 생활을 하면 지역에서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잘 생활을 못하면 집안에만 갇혀 있고 이제 건강 나빠지면 나중에 이제 지역 차원에서도 의료비랄지 이런 네. 게 이제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분들을 잘 지역에 안착시키자, 소프트 랜딩 시키자는 의미에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이분들의 소프트 랜딩 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거의 모든 지자체가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회사 근처에서는 잘 알았는데 집 근처 자기 터전에서는 하숙생 같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대로 풀타임 시티즌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역에 이제 데뷔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지역 데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지금까지도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아버지 어서 돌아오세요. 아버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파티. 뭐 이런 이제 데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데뷔 프로그램은 이제 은퇴하신 이제 지역에 돌아오신 분들을 모아서 파티 겸으로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또 이분들 대상으로 지역 소개, 지역에서 생활할 때 이제 필요한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 이런 거를 사회 공헌 활동도 있을 거고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거를 박람회식으로 열어서 소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 지역에서 각자 지역의 테마에 맞게 자기 사정에 맞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 건강한 고령자들이 지역에 잘 안착하고 잘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때부터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이름이 지역 데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각 지자체마다 많은 게 만들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프로그램이 이 소위 말하는 은퇴자들의 지역에 이제 안착을 하는데 거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도 지금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뭐 조금씩 지자체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뭐 전체적인 매스컴에서 이런 지역 데뷔 같은 용어를 통해서 붐을 일으키는 게 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지역 데뷔라는 용어가 잘 먹혀들었었죠. 그때. 확 와닿는 게 지금은 60세 넘은 사람들이 예전에 60대가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개인에게도 나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지역사회에도 기회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키워드인 것 같고요. 책에 보면 단살이 운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은퇴를 앞둔 시점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번 좀 싹 정리하고 여기서 새롭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본에는 이제 비슷합니다. 발음은 단샤리인데요. 끊을 단, 버릴 사, 이별할 이. 그래서 이제 그 단살인데 필요 없는 것은 끊고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버리고 또 물건에 대한 집착과는 이별하는 거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은퇴해 오면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미니멀리즘이라고 요즘 이제 트렌드도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운동이 일본에서 이제 알려지면서 붐이 일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에서 집을 찾아가서 물건 정리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단샤리 뭐 자격증 같은 게 있어서 집안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한다고 하면 당장 이제 해외로 이민을 내일 간다고 칠 때 가져가야 될 거 꼭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또 예를 들면 뭐 751 법칙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납장을 그 기준을 했을 때 안에 이제 이불장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거 보시면은 이제 꽉 채워 놓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30% 여유를 두는 70%만 채우고 그 좀 보이는 수납장은 이제 50%만 채우고 장식장 같은 데는 10%만 채우고 90% 공간을 이제 남겨두는 이제 751 751 이런 기준도 내놓고 해서 굉장히 붐을 일으켰고요. 지금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20년 전에 이제 이렇게 이미 진행이 됐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정리 전문가 분들 굉장히 많고 또 관심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은퇴 전문가분들은 이상적인 은퇴 준비 나이가 40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 내용을 듣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40대부터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막상 지금 막 바쁘게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대들은 은퇴 준비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할 거란 말이죠. 40대가 좀 빠른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꼭 40이라고 이제 못 박는 건 아니고 대략 그 정도 되면 조직 내에서의 자기 위상이랄거나 미래의 그림이 대충 그려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냉정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서 은퇴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마침 이제 그 40대가 아직 체력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이제 여유가 있을 때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도 체력이 있고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자금이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실천적인 제언이라고 할까요? 그때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50이라는 키워드가 40보다는 네. 50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은퇴형으로 모든 생활이랄지 관계를 좀 바꿔야 된다 해서 네. 50 키워드가 많이 일본에서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50 키워드가 많이 네. 이야기가 되던데요. 맞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뭐 40이나 50이나 취지는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고 재정리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 기간도 필요하니까 최소 은퇴 10년, 한 15년 전에는 시작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네. 그런 이야기고요. 자신의 현실을 냉철히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은퇴 계획도 세워보고, 또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의 가치관 같은 것도 이때부터는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이제 그러한 조언들이 일본에서 그때 당시 많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제 중에 일본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많이 이제 이야기 되는데, 체크리스트에 보면 정년 퇴직은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 월에 하는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잘 사람들이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퇴직 이후의 생활이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퇴직 후의 생활에 대해서 가족하고 부인이겠죠, 특히 부부하고 얘기를 해봤는지, 체크리스트 중에 은퇴 후의 삶의 테마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 체크리스트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재취업이랄지 다시 뭐 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네. 구체적인 검토, 그다음에 이 은퇴 관련해서 뭐 어디 가서 설명회를 들어본다거나 전문가하고 제3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거나 하는 이런 이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제시를 하면서 이런 걸 해봤으면 은퇴력이 높다. 예를 들어 은퇴 준비력이 높다. 몇 개가 안 되면은 은퇴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제 뭐 이런 논의나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퇴력이라고 예. 또 일본에서는 표현을 하는군요. 예전에는 정년퇴직하고 뭐 노후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집에서 쉬고 연금이나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쉬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평생 현역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미 제가 느끼기에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평생 현역을 하려면 한 번 재취업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죠. 재취업이 이제 선택이 아닌 인생에 네. 있어서 약간 필수적인 그 과정, 코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직군들이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거나 혹은 선호되는지, 많이들 재취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 은퇴를 준비하는 개개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평생 현역이 서구령 사회에서는 일본에서 이미 키워드가 된 지 이제 오래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평생 현역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평생 현역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개념을 봐야 되는데, 단순히 일과 직업은 좀 다른 거예요. 직업을 계속 갖느냐만 가지고 평생 현역을 보는 것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직업을 갖지 않아도 자기가 무슨 일거리를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것도 이제 평생 현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직업이 9 to 6,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파트타임으로도 일하는 경우도 네. 있고, 다양한 이제 직업 일의 이제 형식이 이제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다 통틀어서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두 가지죠. 재취업이 있고 창업이 있고, 또 이제 개인 이제 뭐 사회공헌 활동이 있을 것 같고요. 재취업 부분은 일본이 아직 정년은 60세예요. 65세까지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고용을 해라라는 의무화는 해놨어요. 근데 네. 그걸 안 한다고 이 뭔가 벌칙이 있진 않아요. 근데 사실상 65세가 이제 정년 비슷하게 됐고, 그 정년까지 가는 거는 계속 고용, 한번 퇴직을 시키고 재취업하는 식으로 계속 고용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그 네. 계속해서 65세까지 이제 정년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게 이제 아예 고령화되니까 일본은 70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을 했어요. 이거는 70세까지 갖고 의무화하는 건데, 그렇다고 70세가 법적 정년은 아닙니다. 네. 기업들이 가급적 70세까지는 고용을 유지해 주세요.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70세까지는 이 재고용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하려고 일본은 노력을 하고 있고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창업을 통해서 평생 현역의 길을 걷는 방법이 있고요. 네, 네. 창업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자에 맞춰서 하는 건데 재취업 부분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특징은 이런 키워드를 이야기해요. 그래도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자기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공연할 수 있는 이제 3대 키워드가 잘 이제 맞으면은 가장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인기 직종을 여러 매스컴에서 이제 뭐 조사해서 내놓는 거 보면 공통적으로 회사 경영 고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가장 보수도 좋고 네. 인정도 좀 받는 거고 자기 경험도 살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1위 인기 직종.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이것도 현실적인 건데 아파트 관리인도 굉장히 인기 네. 직종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그 관리인 하기가 맞습니다. 벌써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예. 예, 컴퓨터 교실 강사 같은 거 요즘에 보면 어디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니어들의 가장 인기가 강사, 기자 뭐 이렇게 시니어 기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특히 이제 강사 부분은 지식들이 있으니까 네. 강의하려고 하는 강사가 인기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가사대행 서비스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가사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제 취업을 계속 평생 현역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일본의 이제 유캔이라는 시니어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가장 큰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매번 이 인기 직종을 랭킹을 매겨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14, 15년간 부동의 1위가 있어요. 의료사무라는 직인데 의료사무라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원무과를 예. 말씀합니다. 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병원의 업무과에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의료사무가 가장 1등이었고 뭐 조제약국 보조원 네. 뭐 이런 거 있고 요양원 사무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보시면은 굉장히 고령사회에서 의료 쪽, 간병 쪽, 요양 쪽 이쪽의 분야가 일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커질 수밖에 없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아까 뭐 요양원이나 뭐 이쪽은 아직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처우가 네. 좋지 않아서 자기가 자격이 있어도 실제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무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보수도 어느 정도 있고 수요도 있고 의료 쪽, 간병 쪽, 요양 쪽의 직종들이 굉장히 유망하다. 그 관련의 자격증을 따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말 그렇네요. 예,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의료 지출이 네. 커질 거고 저도 느끼는 게 20대 때보다 30대 때 병원을 조금 더 많이 갔는데 40대가 되니까 30대보다 병원을 훨씬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든 생각이 이게 그러면 4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 쭉 가면 이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커지겠구나. 예. 그게 노노 케어라고 일본에서 이제 노노 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 노인을 케어를 한다. 그 부분도 있고 예. 노노 접객을 해가지고 이건 좀 의료 부분은 아닌데 네. 예, 노인이 노인을 접객한다는 건데 네. 예를 들면은 노노 케어는 이제 아까 네. 요양원이라는 의료 네. 측면에 시니어가 이제 거기 참여를 하는 거고 노노 접객 같은 거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일을 보시는 분이 이제 시니어다 보면은 시니어 고객들이 이제 많이 오니까 그렇죠. 마트 같은데 많이 그렇죠. 오면 단순히 그냥 이제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상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고 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시니어 고객들을 접객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노노 접객이라는 말도 있고요. 노노 케어라는 말이 있어요. 노노의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역 때는 나름 본인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서 이렇게 은퇴까지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기업의 고문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보조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퇴 부자가 아니라 은퇴 나는 빈민이 아닌가 이런 낮은 자기 효능감, 자존심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죠. 드라마에서도 큰 대기업 간부를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회사에 그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박탈감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은퇴 후에 취업을 하는데 취업이 제일 제약을 받는 현역의 직종이 대기업 임원이었냐? 현역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절벽의 깊이를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일본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박탈감 있는 것보다도 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분야를 자연스럽게 가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박탈감보다는 덜 그거를 이제 느끼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그거는 같이 인식을 공유를 하면은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또 네.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근육이랄까요? 네.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퇴 부자냐, 은퇴 빈민이냐, 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일일 텐데요. 예. 일본 현지에서 지켜보시면서 이런 사람이 은퇴 빈민이 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사람 은퇴 빈민 되더라 유형들을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뭔가 5가지의 예. 패턴이 있는 건가요? 예. 뭐 다른 패턴도 있겠지만 네. 대략 이제 5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던데 뭐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붙인 이름은 이제 흥청망청형, 교육비 빈민형, 캥거루 자녀형, 간병퇴직형, 황혼 이혼형 뭐 이렇게 돼가지고 5가지로 이제 네.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흥청망청형은 자녀 독립을 이제 다 시키고 은퇴를 하기 전에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기는 시기가 있어요. 그 전에는 교육비 대다가 생활의 여유가 좀 부족했는데 네. 독립을 시키고 한 5년 한 정도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시기가 있는데 네, 그때 네. 보통 이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여행도 가고 해외 여행도 가고 이제 그때 저축할 마지막 기회에 오히려 낭비를 하는 그 스타일이 이제 나중에 빈민형이 되는 흥청망청형 은퇴 빈민들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그런데 교육비에 너무 이제 많은 돈을 써서 네, 네. 저축할 기회를 놓치고 은퇴 준비가 안 되는 교육비 빈민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도 벌써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부모들한테 이제 기생하는 캥거루족. 이거 이제 네.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건 좀 이제 좋은 표현이고요. 일본에서는 패러사이트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기생충이네요. 네, 기생충 자녀라는 말이 아예 예.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기생충. 캥거루 자녀는 조금 이제 귀여운 편이고 네. 오히려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모의 둥지를 떠나서 자립해서 살려고 하면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네. 여기 이제 그냥 부모님 곁에 있다 보면은 더 편안한 게 이제 보이니까. 과거 예전 같으면은 부모님이 이제 거의 해줄 능력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든 나가서 그렇죠, 자기의 이제 둥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부모들은 더 좋은 집에 여유롭게 살고 계시다 보니까 혼자 나가서 하는 게 이제 수고스러울 것 같으니 거기서 계속 버팅기는 자녀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 연령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계속 기생을 하게 되면 노후 준비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본은 그런 자녀가 있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특이한 게 월세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녀가 회사를 다니는데 집에서 이제 기생을 하면은 월세를 받아요. 그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아니, 아닐 그건 테고, 법적으로 당연히 아닐 의무화되는 게 테고, 아닌데 이제 뭔가 사회문화적으로 합의가 된 암묵적인 뭔가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건가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도 이게 학비를 애들이 일본은 자기들이 벌어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네. 그런 심지어 이제 회사를 다니면 거의 독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부모님 집이 부유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고령 자녀가 계속해서 기생을 하게 되면 심지어 40, 50대인데. 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은퇴 빈민이 되는 이제 캥거루 자녀형이 있고 간병 이직형은 부모 간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뭐 다른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부모 곁에서 이제 돌봐야 되는 일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윈윈이 아니고 둘 다 이제 망가지는 경우에서 네. 이제 간병 이직형 이제 빈민 은퇴 빈민이 네. 있고 아까 이건 황혼 이혼형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퇴쯤이 돼가지고 이혼을 당하게 되면 퇴직금 반이나 연금이 반반 날아가는 거거든요. 대표님 책에 보면 50대에 들어서면 은퇴 후 삶을 위해 돈에 대한 감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매거진 전문가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중에 한 50대의 금전 감각, 7대 강력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붙여가지고 네.
이제 7개 정도 정리를 했는데 쭉 말씀드리면 일단은 노후에 얼마가 들어갈지 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노후 가계부를 부부가 한번 계속해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라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 있잖아요. 이거는 네. 50대 이후에는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100세까지 사는 그 기준으로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설계를. 예. 그러니까 50대가 되면은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보험에 대한 설계를 재검토하라는 부분이 있고, 고가의 물건일수록 현금을 쓰라. 고가의 물건 현금을 쓰다 보면은 사기 어렵잖아요. 이제 카드 할부로 사지 말고. 네. 네. 이런 금전 감각을 이야기하고, 자녀와 이제 손주한테 필요 없는 돈을 너무 쓰지 마라. 취미를 할 때도 집중과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충분히 쓰고 그 외 거는 좀 많이 줄이는, 취미 활동에도 선택과 집중을 하라. 이런 이제 금전 감각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다 연관되는 건데, 은퇴 후에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안 줄여서 후회된다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50대 이후에는 절대 낭비하는 생활 수준으로 가지 말고 생활 수준을 높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요. 단샤리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버려라. 뭐 이런 이제 7가지 정도의 돈에 대한 감각을. 감각. 50대 이후에는 이런 감각을 갖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결국에는 그 궁극의 끝에 가면은 혼자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은퇴 후에는 현역 때 그 인간관계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 결국 초라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또 부부 간의 관계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잘 사는 고동력, 이걸 어떻게 연마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50대부터는 인간관계를 은퇴형으로 바꾸라, 이런 조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핵심은 회사에 소속이 돼 있었을 때는 그 회사 직원들, 동료들하고의 관계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딱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일본 드라마나 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죠. 이제 은퇴를 하면은 후배 직원들이 꼭 연락 주십시오. 꼭 만나서 식사도 자주 하시죠 선배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딱 은퇴하면은 연락이 오면은 왜 연락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은퇴 후에는 회사의 인간관계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준비를 안 하면, 아직까지 저희 이제 회사 선배들도 저희 회사에 아주 주변에서 이렇게 계속 머무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머무시는 건가요? 연락 와서 이제 점심 뭐 없냐였지. 그렇게 아직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아직 우리 회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떠나는 거죠. 좀 안타까운 건 이제 그거를 같이 후배들이 즐거워하면 좋은데 즐거워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의무적으로 맞이한다거나 어떻게든 피해 본다거나 이런 거 이제. 근데 아직 그 회사 둥지를 못 떠나시는 분들이 그 은퇴형 인간관계를 못 만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역 데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프리 지역 데뷔, 그러니까 일찍 예비 지역 데뷔를 해보라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어차피 은퇴를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의 인간관계는 다 없어진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걸 대체를 하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차피 지역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할 거니까 미리 이제 지역사회에서 들어가서 예비적으로 먼저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관계를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취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취미들은 이제 뭐 나이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취미를 만들어서 미리미리 이제 그 인간관계를 회사가 아닌 제3의 인간관계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미리미리 만들어 두라는 이야기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용도별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미술을 이제 좋아하면은 미술 쪽 관계된 취미분들, 스포츠면 스포츠, 이렇게 각각 자기가 일상 중에 관심이 있는 그 부분의 용도별로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그 회사와의 빨리 인간관계를 정리를 할 생각을 이제 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조언이고요. 부부 관계는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건데, 일본에는 이제 그 부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원병이요? 부원병이 뭐냐면요, 남편 부의 근원원자의 병인데, 그러니까 남편으로 인한 발생하는 병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이제 아, 표현을 써요. 아, 이건 이제 네. 정신과적 용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일본에 많이 있는데 전업주부들이 남편이 이제 은퇴했을 이제 즈음 하면은 스트레스 증후군을 느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는 남편이 이제 9시든 뭐 직장을 가고 저녁에 오면은 네. 그 중간의 시간은 가정주부한테는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이거든요. 네. 그 자유를 다 일거에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삼식이가 되든 안 되든 네네네. 이제 챙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굉장히 이 불안감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설문조사 해보면. 네. 예를 들면 그래서 은퇴 후 부부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못 해줬던 부인에 대해서 여행을 가거나 함께 예. 뭐 놀러 가거나 이렇게 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같은 이제 부인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이제 반대예요. 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내 시간을 빼앗기겠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오히려 같이 시간을 하고 싶다에 대한 설문의 응답은 2분의 1도 안 돼요. 그걸 하고 싶다는 게.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게 많아서 남편이 2m, 3m 안으로 들어오면 호흡이 곤란한 호흡 곤란증 느끼는 부부들이 있어요. 이거 부인들이. 진짜 실제로 일본에서 네네네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호흡이 곤란하니까 삶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른 이제 거처를 임시 거처를 이렇게 마련해 놓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 퇴직해가지고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게 부인이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해가지고 캠핑카를 사서 당신을 캠핑카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공주같이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캠핑카를 사겠다고 퇴직금에 네. 한 달 동안 나랑 이제 가자 여행을 떠나자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이제 부인들은 3일까지는 같이 다닐 수가 있다. 네. 나도 내 시간이 있다. 내 생활이 있는데. 네. 예.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예, 이제 예. 갈 곳, 회사 이외에도 갈 곳이라고 있고 있을 곳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하다. 그렇네요. 그런 쪽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어.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는 이제 시간을 가져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기도 해요. 지금이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집에 일단은 나오려고는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집 주변에 당구장 같은 데가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 있거든요. 시니어들이 거의 요즘에는 당구장에 몰려가는데 아, 그렇군요. 어쨌든 있어야 할 곳, 있을 곳, 갈 곳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아까 고독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일본에서 고독력이라는 책들이 역 붙이는 고독력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어떻게 극복하는 고독력을 기르는 연마법들이 이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 혼자 여행을 가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하거나 낯선 카페에서 또 혼자 시간을 가져보는 이제 그런 이제 조언들이 있고 또 이건 하나 특이한 거는 자서전을 쓰도록 해보는 자서전을 쓰다 보면 혼자 있기도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꿈을 이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자서전 쓰기 같은 방법이 있고요. 또 집에 있을 때도 꼭 혼자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 예전에 퀴 같은 데는 방에 있다가 밖에서 잘 지내고 있나 이거 문 열고 나와가지고 잘 있나 하고 다시 방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혼자 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장소도 중요한데요. 부부간의 관계 설문조사 할 때 재밌는 거는 그 설문조사 주체기관이 건설업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건설회사들이 부부간의 은퇴 후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지? 이렇게 이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퇴 이제 하게 되면은 거의 집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자녀들 방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회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서 거점이 딱히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집에 이제 거점을 둬야 되니까 자녀 방들이 이제 남아있는 거를 서재로 바꾸는 그 리모델링, 리폼을 하는 게 일본 그 건설 회사들의 굉장한 먹거리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은퇴한 부부들한테 제안을 많이 하죠. 자기 거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공간이 있으니 이거를 이제 남편들의 서재로 하거나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많이 해서 건설회사들이 부부관계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집 안에 있을 때도 자기의 거점을 가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나중에 이제 고독력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